제가 일주일 전에 2세를 찍었어요. 박수 한 번만 치고 시작할까요?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은 연차가 꽤 있어요. 근데 모르는 분도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직장인 학생 포함 연차가 5년 미만이다 계세요? 오, 그래도 계시네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정말 닳고 닳아서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실 텐데 제가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감히 강연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강연도 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왜 오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오지? 날 보러 왔겠죠? 지인분들은 저를 응원하러 오셨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고민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뭔가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 우리가 고민을 하는 이유는 고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왜 하지? 조금 더 괜찮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거창한 게 아니고 진짜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내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가 조금이라도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 정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 그 책을 읽으신 분들 다 읽으셨죠? 이 책은 한 권의 처절한 합리화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요. 저는 제가 이 책을 써놓고서는 스스로 이거는 진짜 합리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의 합리화란 그 프롤로그에도 있는 말인데요. 저는 고민을 하는 맷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민이 되긴 되는데 이거에 이제 눌려서 지지 않고 내가 계속 고민을 해나가는 맷집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했고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매일매일 인터넷 반응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제일 많이 봤던 댓글이 이거였어요. 바보 아니야? 취직했으니까 당연히 힘들지. 너는 뭐 돈 쉽게 버네? 약간 이런 댓글을 많이 받고 그러면 해야 되나요? 취직했으니까 힘들구나. 끝? 약간 이러려면 책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왜요? 왜? 아니 회사가 돈을 주잖아요. 내가 하고 싶었던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이루고 난 그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는 당장에 그냥 어쨌든지 힘들어지게 되는 거지? 이게 왜 당연하지? 라는 생각에서 이 책은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나름 10년 동안 회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고민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사이클과 맞나 한번 잘 봐주세요. 뭔가 굉장히 힘들다. 로 고민이 시작해요. 뭔가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합리화를 해봐요. 아씨 힘들어. 때려칠까? 왜 힘들지? 그러다가 뭘 바꿔봐요. 이직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일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하여튼 뭔가를 바꿔 움직여. 그리고 나서 뭔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뭐지? 제 지난 10년을 요약하면 이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오늘 열심히 합리화한다. 합리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기 때문에 합리화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단계가 있어요. 합리화를 하는 것의 단계가. 그래서 계속 이제 스스로의 합리화와 비교를 해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꺼내놓는다는 거는 이게 노트로 보이나요? 저한테 노트가 한 권 있어요. 한 10장 정도 썼나? 근데 그 10장 안에 이게 다 뭐냐면요. 일기가 아니에요. 이게 일기가 아니고 제가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날들마다 피는 노트예요. 저게. 진짜 죽을 것 같을 때. 진짜 안 죽으려고. 약간 뭐라도 내가 뱉어야겠다 할 때 딱 펴는 노트인데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다 멘붕의 기록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고민이에요.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솔직히 말하면 글 써서 먹고 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글 써서 먹고 사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직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카피라이터가 됐죠. 아, 카피라이터가 됐어. 이제 글 써서 먹고 살 수 있어. 끝. 거기까지만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러니까 멘붕인 거예요. 글 쓰는 사람인 줄 알고 카피라이터가 됐는데, 여러분, 카피라이터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광고회사 지인분들도 지금 되게 환하게 웃고 계시는데, 맞아 이러면서, 카피라이터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광고주가 원하는 숙제에 답을 내는 사람인데, 그 답의 수단이 글 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글인 거예요. 그 글도 이제 긴 게 아니고 글자인 거지, 글을 생각해서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멘붕이 왔어요. 왜 나는 글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있지? 글 쓰는 사람인데? 굉장히 이제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제 글들을 막 쓰는 거예요. 어느 날의 멘붕은 이거예요. 글을 쓰려고 브런치에 가입을 했어요. 3년 전이죠. 근데 브런치에 들어갔는데 너무 글 잘 쓰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나는 축에도 못 끼는 거야. 내 직업이 카피라이터인데 내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그래서 막 고민을 했어요. 나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쓸 건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써서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 건지. 근데 하고 싶다고 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또 하나의 이를테면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저는 직업 정체성이 되게 확실한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원지수입니다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직업은 영업사원이었는데, 영업은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죠. 뭐든지 이제 다 알아야 되고 다 할 수 있는. 직종은 달라도 다 영업 같은 롤은 다 어디나 있으니까. 거기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되겠지?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로 직업을 바꿨어요. 근데 또 정체성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저 노트가 뭘 도와주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역할은 없어요. 저 적어서 얻는 건 없어요. 다만 내 눈앞에, 내 머릿속에 있는 멘붕들을 늘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빨래처럼. 나를 괴롭히는 애들을 이렇게 눈앞에 보이게 꺼내놓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죠. 보통은 이제 힘들면 안 힘들려고 하잖아요. 안 힘들 방법들을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힘든 거가 해결이 안 되면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덜 힘든 거지. 그래서 똑바로 보는 거예요. 내 두 눈으로. 그렇게 꺼내놓고 나서 이제 구별을 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스트레스를 구별하는 건데, 이거 이제 고구마 이미지를 급하게 구글링해서 찾은 건데, 저희는 스트레스가 보통 덩어리라고 생각해요. 취직 스트레스, 이직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그렇게 이름표를 붙여서 보통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막상 캐보면 끝도 없이 캐져요. 끝도 없이. 이렇게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 오시죠? 그러니까 아까 막 스트레스를 꺼내놨어요. 근데 얘를 내가 한 번에 다 칠 수 없죠. 한 번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거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가 잘하고 싶은 만큼 잘할 수 없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 스트레스들을 사람들은 보통 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 회사의 모든 걸 좋아하진 않지만 내가 그래도 요걸 요만큼 잘하고 싶은데 아씨 그게 안 돼. 그래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내일이 마감인데 아직 마감을 못했어. 이것도 비슷한 종류의 스트레스예요. 아니면 이게 나는 너무 하기 싫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 두 개 되게 종류가 달라요. 아니면 이게 나 때문인가 쟤 때문인가도 사실 되게 달라요. 근데 보통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닌데 나는 나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되게 짜증나. 쟤는 금수저고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뭐 이런 얘기. 근데 나는 금수저가 아니고 쟤는 금수저고도 어쨌든 나의 상황에서 그 귀인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도 구별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지금 딱 요 상황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사회 구조적, 회사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게 버티면 해결될 일일 수도 있고 가망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제 얘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지금 제 상황에서. 근데 그럼 이제 보통 나는 팀장이 저희 회사 여기 근처거든요.
난 팀장이 너무 싫어 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야 버텨 네가 더 젊잖아 네가 더 오래 다니지 걔가 더 오래 다니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걔가 더 오래 다닐 것 같은 게 문제예요. 지금 저는 걔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 편하게 꿀 빨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이 떠나는 게 빠른 경우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무조건 버틴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능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늘어놓고 구별을 해보면 저 중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지금 나를 제일 괴롭히는지를 그나마 약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뭐부터 하면 되지?를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놓고. 근데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그냥 시작하잖아요. 제가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독자분들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건데 보통은 그냥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로 시작해요. 그래서 멘붕이 오죠. 하고 멘붕이 오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우리 고민이 때려치고 싶다 해서 그래서 어떤 것부터 내가 패면 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싸워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다인데 뭘 하냐. 말이 쉽지 뭘 해요. 어떻게 움직여요? 사실 여기까지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아무도 몰라요. 내 머릿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움직이는 단계가 이 단계인데 사실은 제일 중요하지만 제일 어려운 단계이기도 하죠. 왜냐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이 단계가 제일 어려운 이유는 이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길었는데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요만큼인 거죠.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일수록 움직이는 게 사실은 더 어렵고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한다라는 말 앞에는 그래도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다. 내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생각날 거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겠죠. 불안하고 막연하고 걱정되고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게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자신도 없고 나 번아웃 돼서 지금 힘도 없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다가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나는 고민했으니까. 이렇게 길게 고민을 해놨는데 내가 뭐 다른 선택지가 나한테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움직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첫 직장을 그만두고서는 이제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할 때도 그랬고 유학을 갈 때도 그랬고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저한테 너 되게 용감하다 그랬어요. 너 되게 용감하네? 너 되게 대단하네? 근데 여기 계신 제 지인분들은 이제 아시죠? 제가 얼마나 허덕대면서 그것들을 되게 찌질하게 선택했던 건지. 그래서 저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용감해서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없어요. 그냥 절박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연차도 있으시고 많이 강인하신 분들로 보이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용감하지 않고 뭔가 내 생각만큼 강하지 않은 나 자신이 한없이 찌질해 보이는 날이 있잖아요. 어떤 날은 자신감이 넘치는 때도 있는데 어떤 날은 진짜 내가 세상에 제일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를 너무 탓할 필요가 있나라는 거죠. 어차피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이 어차피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우리는 용감해서 뭘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서워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불타 죽을 것 같아서 진짜 저 팀장이 날 죽일 것 같아서 약간 이런 게 이제 뭔가 움직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달고 다른 명언이 있죠. 사랑은 하는 거다. 그래서 똑같이 저는 고민도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합리화라고 말씀드렸던 이 앞에 세 가지 스텝들이 결국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내 고민을 마주보고 내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냥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렇게 바로 되면은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저도 오늘 힘들어서 여기 온 거고. 그래서 계속 그냥 이 단계를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해내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 익숙하신가요? 네, 지금 화제 도서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소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는 가고 있다. 이 책도 그 과정 안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괴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지금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여기까지 고민을 했어요. 막 늘어놓고 막 했어요. 분석도 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니 아까 그 점 기억나시죠? 고민은 이렇게 길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시작점에 서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딱 얼음돼서 시작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게 이건데 내가 고민을 하면서 너무 끝까지 나 혼자 다 가본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할까 봐 시작을 못해요. 진짜 글을 하나 쓸 때도 그렇죠. 제가 그래요. 글을 하나 쓸 때 이걸 이렇게 써야지 막 구상을 해. 그 다음에 그렇게 못 쓸까 봐 시작을 못해요. 겁나 잘 쓰고 싶고 막 뭔가 이렇게 멋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고 막 공감도 받고 싶고 한데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 속에서 너무 멋진 내가 되어 있어서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소제목들도 익숙하시죠? 화제의 도서,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나오는 이제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요즘도 이제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게 이 스커트 한 개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라는 게 진짜 어려운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내 선택이 충분히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질문도 저는 받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어딨어요. 없어요. 그런 확신은 오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미래를 모르니까. 확신은 가질 수가 없어요. 대신에 저는 이 확신은 있어요. 제가 움직일 때. 나는 더 이상 고민할 수가 없어. 이 이상 고민을 하는 사람은 약간 미친놈이야 라고 생각할 때까지 나를 내몰아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확신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벌써 거의 한 30분 넘게 고민하는 맷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합리화라고도 얘기를 했고 제가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렇게 길게 독후감을 써서 저한테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독후감에서 이 합리화를 되게 제 마음에 들게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고민을 하긴 하는데 약간 나한테 이론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래요. 저는 이 정의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꺼내놓고 왜 힘들지? 구분을 해보고 우리가 그만두고 싶은 건지 시작하고 싶은 건지 이게 나 때문인지 쟤 때문인지 버티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현타가 오죠. 누가 알아줘? 너 그게 쉬워? 확신이 있어? 뭐 할라 그래? 그래도 하는 거를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3가지의 이야기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오늘도 회사에서 그 사람이 너무 싫어서 힘들었다라고 얘기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이유는 내가 계속 변하기 때문이죠. 내가 계속 변하는 거에 따라서 내 고민도 같이 변하니까 영원히 완전히 해결나지 않고 나는 그냥 계속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나는 내가 10년 동안 깨달은 걸 여기 적어놨다 뿐이지 10년 1일째부터 나는 그냥 또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지 내 고민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묻고 답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지금 여기 와준 제 친구가 한 명,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이 저한테 얼마 전에 이 문장을 얘기해 줬어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면 뭐죠? 나는 경험이다 라는 말도 멋있는데 나라는 거는 경험이래요. 경험은 여러분 하나에 멈추는 사진이 아니죠.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거는 경험이란 말도 멋있는데 내가 하나의 경험이래요. unexperience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모두가 다 각각의 경험이다라는 말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씀 중에 제가 에필로그에 적었던 문장들이에요.
그냥 비슷한 견지인 것 같아요. 나는 하나의 경험이고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고 계속 모든 것은 하나하나에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실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를 저는 오늘도 계속 염두에 두고 이 자리에도 왔고 여러분도 그 기운을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고민하는 거를 부정적인 상태로 인식해요. 스스로. 왜 힘들지 취직했는데 라는 문장도 부정적인 거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는 아직 확실한 뭐가 아니니까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부정적인 상태라고 보는데 아까 제 친구가 얘기해 줬던 것처럼 저는 이런 고민이나 합리화를 나한테 이로운 방향으로 세상을 합리화하는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고민하는 동안 죽겠으니까 문제긴 한데 필모그래피라는 말 아시죠? 영화 배우나 이제 감독이나 가수들이 자기의 작품 활동을 이렇게 쌓아가는 거를 필모그래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계속 내 필모그래피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무엇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도 없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의 경험이고 필모그래피를 쌓아가는 중이고 어쨌든 이건 계속 쌓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고민 라이프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인데 삶이 특별한 이유는 그게 내 삶이라서 특별한 거라고 합니다. 내 삶은 나한테 제일 특별하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도 썼던 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언제나 나의 선택을 할 수는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직했는데 결혼했는데 뭐 집 샀는데 왜 힘들지? 그냥 그런 것들은 결국에 나의 불안함과 갈증인데 그거를 자각하고 그래도 나의 게으름과 나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이기고 행동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단단한 과정을 고민이라고 부른다라고 이 책이 끝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와주신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어떤 지지를 얻어간다라는 정도의 시간으로만 남아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